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재테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번에 투자한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왜 그쪽으로 투자를 했는지를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용산에 제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용산의 개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용산의 개발이 되게 가시화되면서, 어, 하나로 충분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노후에 실거주하면서 이 공원이라든지 업무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노후에 좀 뭐 한강이라든지 즐기면서 좀 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뭔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뭐 주거도 있지만 그리고 아이들한테 나중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건 지금 당장의 가치라기보단 향후의 가치를 좀 생각했고요. 근데 아무래도 용산 국제 업무지구, 용산역, 공원으로 이어지는 이 축이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이 중심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는 선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갭 또한 굉장히 작아야 했고요. 왜냐면 제가 어, 부동산의 비중과 원화에 이제 치중되어 있는 자산이었는데 어, 원화 외에 뭐 달러라든가 다른 자산 그리고 부동산 외에 주식 같은 채권 같은 그런 자산을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갭은 굉장히 작아야만 했어요. 왜냐면 또 이제 원화에 부동산에 용산이기 때문에 음, 여기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은 굉장히 작게 하고 싶었고 그래서 처음으로 봤던 게 일단 아파트는 제쳐놓고 이제 재개발 쪽에 좀 비중을 둬서 처음엔 봤습니다. 뭐 그래서 많이 임장을 했었는데 뭐 이런 쪽이나 이런 쪽을 이제 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효창공원 쪽을 통해서 이렇게 다녀보고 서울역도 약간 봤는데 들었던 생각은 제가 이 단기간에 좀 고민해서 들어가기에 어, 재개발에 대한 지식은 좀 부족하고 물론 뭐 어느 지역에 투자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 갭 자체도 이미 많이 좀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웬만해선 한 1억 중후반부터 시작되는 갭이 많았고 그리고 매물 자체도 굉장히 희소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추가로 들어가긴 좀 어려웠고 그리고 향후에 임대 수익 같은 것도 내려면 건물이 이제 뭐 신축이어야 되는데 신축 같은 경우에는 또 대지 지분도 작은 문제가 있고 물론 뭐 신축이라고 해서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적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더 많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음 제가 투자할 땐 제가 살아도 되겠다 나라도 살고 싶다라는 지역에 보통 투자를 하는데 재개발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약해서 그래서 좀 약간 꺼려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음, 물론 뭐 이제 제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자산이 좀 더 컸으면 큰 고민 안 하고 하나 정도 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매수하는 건 세금 계산상에도 좀 약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본 게 이제 세금 혜택을 좀 그나마 주택보다는 더 볼 수 있는 오피스텔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좀 오피스텔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좀 뻔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다른 경험 중에 에어비앤비라는 그런 뭐 사업이라고 하면 되게 작지만 그런 것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리고 용산의 에어비앤비 시장도 봤더니 뭐 지금 상태에서 나쁘지 않고 향후에 오피스텔이 들어오려고 해도 여의도에 오피스텔 분양하는 걸 봤을 때 작은 평형에도 불구하고 최소 3, 4억 그 4억 이상 가겠다 싶어서 음, 지금 좀 저평가가 돼 있는 오피스텔이 있다면 승산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직장들도 점점 많아질 계획에 있고 땅값은 계속 올라가서, 그리고 저같이 다주택자 혹은 1주택자가 향후에 부동산에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아파트보단 이제 뭐 임대사업자를 내더라도 세제 혜택이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다주택자, 1주택자의 투자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을 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본 건 이제 용산 뭐 푸르지오 서밋,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국제 업무지구와 이 공원의 축을, 그리고 역의 축을 연결하는 이 라인에서 이제 크게 멀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용산 푸르지오 서밋, 그리고 레미안 센트럴, 그리고 아스테리움 용산, 그리고 시티파크에도 일부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임장을 시작했고요. 일단 푸르지오 서밋 같은 경우는 좀 작은 평형을 봤었는데, 작은 평형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이제 용사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호텔이 들어오거든요. 호텔이 20층 이상의 높이로 들어오고 갭 자체도 아직은 큽니다. 갭 자체도 커서 사실 이 주변에 이제 좋은 직장들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LS 용산 타워 내에도 많은 좋은 직장들이 있지만 그렇게 큰 전세가를 내고 들어올 수 있는 건 좀 희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갭 자체가 좀 작지 않고요. 잠깐 볼까요? 여기서 오피스텔로 보면 가장 작은 평형을 봤을 때 갭이 1억 8천. 근데 이제 오피스텔은 4% 정도의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4, 32 하면 거의 2억 정도의 갭으로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고요. 센트레빌 아스테리움도 사실 제가 봤을 땐 이쪽이 제일 좋다라고 봤었는데 좀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2억 2천, 2억 4천 정도 갭이 납니다. 그래서 큰 돈을 묻어두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이쪽은 잘 보고 제꼈습니다. 그냥 잠깐 본 내용을 잠깐 보시면 여기가 깨지나요? 여기가 푸르지오 쪽에서 본 뷰인데 뭐 한강도 보이고 하죠. 근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호텔이 쫙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 뷰 자체를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평수도 제가 원했던 그 정도 크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고 아스테리움, 이건 아스테리움 내부인데 제가 선호하는 이제 약간의 조그만한 룸이 하나 더 있는, 그러니까 투룸이라고 해야 되나요? 투룸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이렇게 칸막이가 있고 한데 갭 자체가 좀 작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의 금액 자체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일단은 제껴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축을 보고 여기서 이제 알게 된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니까 벽산 메가트리움이라는 아파트 오피스텔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랑 오피스텔이 같이 있는 건데 보시면 여기 아파트랑 오피스텔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여기 4개의 동이 있는데 1, 2, 3, 4동 이렇게 있는데 1, 2동은 아파트고 3, 4동은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카카오맵에서 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동, 3, 4동 이렇게 되어 있어서 3, 4동이 오피스텔인데 3동은 조금 더 크고요. 한 평 정도 더 크고 4동은 한 평 정도 더 작습니다. 그래서 향이 이게 3D로 보이면 좋은데 3D로 된 걸 보여드리면
앞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고요. 1, 2동, 3, 4동. 그래서 3, 4동에서 3동의 남향이 그나마 앞이 좀 뚫려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측 1, 2구역이 개발될 예정이어서 지금 화면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26층짜리 건물들이 앞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건물이 들어오거든요. 여기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여길 가리게 되겠죠. 앞에 뷰를. 근데 이 앞에 들어오는 게 26층이어서 얘가 28층이라서 27, 8층 정도는 앞이 뚫리는데 좀 낮은 층은 앞이 막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들어오는 건물들이 좀 예쁘게 들어올 거여서 뭐 그렇게 막 흉물스럽진 않을 수 있는데 여하튼 앞이 가려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제가 좋게 봤던 건 일단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8평, 9평 이렇게 되는 오피스텔은 거의 주차 대수 자체가 한 대를 안 줘요. 근데 여기는 그나마 주차 대수가 여기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주차 대수를 무조건 한 대를 주고요. 한 대를 주고 따로 뭐 주차 대수는 충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한 세대당 3대씩 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세대가 적기 때문에 오피스텔에게도 주차 대수가 좀 넉넉하게 돌아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되게 좋았고 일단 그리고 그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뭐 주차도 돼야 되겠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건 일단 출입이 좀 자유로운 편인가? 어느 정도 자유로운 편인가인데 뭐 어느 정도 자유롭게 돼서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음, 하루에 한 3, 4만 원 정도 하는 에어비앤비가 운영이 되고 있고 따로 띄워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프라이버시가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3, 4만 원 정도가 되고 거의 공실 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 나중에 신분당선이 들어오면 강남에 가기도 좋고 GTX 들어오면 뭐 서울역이든 어디든 가기 편한 지역이고 나중에 공항철도가 직접 용산역에 연결이 될 거고 그러면 공항에서 바로 용산역으로 와서 바로 여기까지 뭐 한 2분 정도 거리인데 지금 여기도 개발이 되면 길 자체가 지금은 약간 지저분해요.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약간 지저분한데 나중에는 그 거리도 그런 거리인데 거리도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캐리어 끌고 다니기가 괜찮을 겁니다. 이쪽이 역쪽이고 여기 약간 보이죠? 벽산. 여기 맛있는 떡볶이집도 보이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봤었고요. 그리고 안에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호텔 같은 느낌으로 있을 그런 지역이니까 일단 서양을 잠깐 보면 서양 같은 경우는 아 한강 뷰인데 약간 서양이거든요. 서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파크몰 쪽이 보이고 여긴 낮은 층인데 63빌딩 보이고 높은 층으로 가면 한강도 보입니다. 이 영상에서 아마 보일 것 같은데요. 높은 층에서 이렇게 한강도 보이죠? 한강도 보이고요. 아까 성원 아파트나 뭐 이런 아파트들도 병풍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들도 보이고 여기 국제업무지구니까 이 위쪽으로 이렇게 건물들이 올라오면서 야경이 굉장히 멋지게 펼쳐지겠죠. 여기가 사동의 뷰고요. 3동의 남향의 뷰를 보면 3동 남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아모레 퍼시픽 건물이 보이고 LS 타워 보이고 여기가 이제 그 미군 기지거든요. 이제 나중에 공원이 될 뷰도 이렇게 막힘없이 보이는데 여기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앞에 이제 건물이 올라올 거라서 한 이 정도까진 막을 겁니다. 그런 걸 감안은 좀 해야 되지만 여하튼 멀리까지 좀 조망이 뻥 뚫린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이제 101동이 약간 가리고 있죠. 아파트를 산다면, 아파트를 살 수 있다면 더 뻥 뚫리겠지만 이제 낮은 층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좀 낮은 층인데 얘는 이게 18층인가? 요 앞에 그 아이빌이라는 아파트 오피스텔이 있는데 아파텔 같은 게 있는데 요게 가리는 뷰가 나오면 안 돼서 좀 더 높은 쪽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작년부터 보긴 했는데 좀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낮은 층으로 가면 이렇게 앞을 막아버려서 낮은 층이 싸긴 해요. 근데 싼 대신에 좀 막힌 그런 느낌이 있죠. 좀 높은 층을 사면 좋을 것 같고 용산역에서 벽산을 보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 용산역에 이제 아이파크몰 주차하는 곳에서 찍은 건데 벽산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가 아까 백사동의 서향 그리고 백삼동이 이렇게 보이고 백삼동도 이쪽 향이 있습니다. 남향도 있지만 이쪽 향도 있어서 이렇게 지금 보이는 형태고요. 일단 그럼 금액을 잠깐 보면 금액 자체는 오피스텔을 보면 이렇게 이제 평형이 나눠져 있는데 이게 백삼동 쪽 그리고 이게 백사동 쪽입니다. 백삼동 쪽, 백사동 쪽입니다. 그래서 백사동의 가격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근데 백삼동이 좀 더 높긴 하고 백사동이 약간 낮은 형태인데 보시면 지금 평균 가격이 한 2억 6,700 지금은 2억 7천, 8천 약간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갭이 3,700으로 나와 있는데 3,700, 지금 한 4,000 정도? 거기다 이제 취등록세 하면 한 5,000 정도, 5,500, 6,000, 7,000. 그러니까 제가 타겟팅한 게 뭐냐면 일반 직장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최대한 땡겼을 때 주거래은행에서 뭐 100%, 120%, 140% 이런 식으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이 주변 직장인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땡겨서 투자할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되니까 그 정도 선에서 투자한다고 봤고요. 그래서 갭이 한 4천, 지금 전세가 2억 3천 정도의 거래가 계속 되고 있고 매매는 2억 7, 8천이니까 8천이라고 보면 5천 갭이고 거기 취등록세 하면 6,500 합니다.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하시기가 좀 간편해요. 별로 그렇게 갭이 크지 않아서 물론 이 위쪽에도 아파트 오피스텔이 있고 그 갭을 보면 갭이 8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보다도 갭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투자하기가 용이하고 이쪽도 있긴 해요. 이쪽도 많은 오피스텔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심축에서 멀어지지 않는 그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벽산 메가트리움을 지금 들어간 상태고요. 매도하는 시기는 사실 지금 잡아놓진 않았습니다. 매도하는 시기는 최소 10년은 보고 있고요. 이게 다 개발된 후에 팔까 말까예요. 혹여나 종부세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당장은 팔 계획이 없고요. 향후에 제가 노년에 에어비앤비를 여기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근처에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 에어비앤비도 운영해볼까 소일거리로 공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생각으로 한 거여서 외국인 친구들 사귀어가면서 할 거라고 한 거여서 그렇게 크게 막 팔 생각은 없는 상태고요. 목표하는 매도가는 지금 당장만 봐도 약간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층 매물보다 지금 높은 층 매물이 뷰에 대한 가치가 높기 때문에 높은 층 매물이 잘 나오지 않는 상태고, 거기에 이제 전세를 낀 매물은 또 찾기 힘들어서 어, 매물 자체가 좀 희소하기 때문에 약간 눌려 있다고 보는데 3억 이상의 가치는 충분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왜 투자해야 되는가, 용산에 왜 올해 지금 시점부터 좀 알아봐야 되는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왜 제가 저 오피스텔을 투자를 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들 뭔가 처한 상황은 다를 텐데, 이미 자기가 거주할 만한 아파트를 구하신 상태고, 거기 실거주를 뭐 한 10년 이렇게 바라보고 하고 계시다면, 하나 정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을 하셔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막 그렇게 다이나믹한 수익률까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개발이 용산이 이제 서울의 중심이 될 걸 생각해서 점 하나 찍는다는 생각으로 투자하시기엔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